하이파이 제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소리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은 확실히 프랑스가 기술력이 있다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디오 쪽은. 그런데 이 카바세는 예상을 깨는 그런 소리였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하이파이 제품,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잘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나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스피커인데, 구형으로 생긴 이 스피커, 카바세에서 나오는 더 펄이라는, 그러니까 진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고가이고요. 프랑스 스타일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 그만한 가치,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함께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실 때에는 헤드폰, 이어폰을 준비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녹음을 좀 해서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출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귀로 들으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징 들어가면서 장점, 단점, 그리고 소리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소리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부터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주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이름은 펄이라고, 더 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펄 시리즈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7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그런 하이파이용 스피커가 있는 반면에 작은 모양의 서브우퍼가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타일의 더 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스피커는 지금 가운데 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 그릴을 빼면, 이렇게 자석으로 그냥 빠집니다. 빼면 5인치의 미드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고음 드라이버, 트위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하고 미드가 같이 되어 있는 코엑셜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트라이액셜도 될 수 있어요. 정반대편, 동축상에 있는 정반대편 후면에 13인치의 저음 드라이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축상에 바이앰핀, 그러니까 이거를 코엑셜이라고 하죠. 이 코엑셜이라고 하는 하이와 미드가 함께 되어 있는 방식과 동축상의 후면에 저음 드라이버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액셜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하지만, 그래도 동축상에서 코엑셜 방식과 저음 드라이버가 같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모양은 눈 모양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그 출력은 트위터가 300W, 그 다음에 미드 드라이버가 500W, 300W, 미드도 300, 트위터도 300, 그리고 후면에 있는 이 저음 드라이버가 1000W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무려 1600W를 소비를 합니다. 얘가 16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 범위는 14Hz부터 27000Hz까지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룸을 칼리브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피커들을 갖다가 작은 방에서 쓸 때와 큰 방에서 쓸 때 저음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런 질문도 제 라이브 시간에 와서 많이 하시는데요. 3평짜리에서는 몇 인치 드라이버가 맞을까요? 6평짜리에서는 몇 인치 드라이버가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방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음이 좀 많이 울려서 저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CRCS라고 해서 Calibration Room Compensation System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음을 쭉 스캔을 해서 저음을 통해서 이 방에서의 울림이 어떤지를 칼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장소의 소리를 파악해서 저음의 양이, 왜냐하면 공간에 따라서 저음의 양이 많이 달라지니까 저음의 양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한번 활성화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 보정이 되면서 이 공간 안에서의 저음의 반응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얘가 낼 수 있는 저음의 양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방 안에서의 저음의 울림을 확인하는 마이크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룸모드라 그러죠. 방 안에서의 룸모드, 특히 룸모드는 중고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보통 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저역의 소리를 칼리브레이션해서 그 방마다 딱 맞는 소리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오디오를 쓸 수 있고 에어플레이도 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블루투스 장비들하고 연결되는 것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런 스피커류에서는 별로 없는 기능인데 광 케이블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디지털로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디지털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RCA 단자도 가지고 있어서 억스를 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USB 단자를 통해서 USB로 메모리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앱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인터넷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들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재생 가능한 거는 MP3, 뭐 AAC, 그 다음에 WMA, AIFF도 되고요. 그러니까 플렉도 됩니다. 플렉도 프리로 되어 있는 이제 루슬리스 오디오 코덱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 만든 루슬리스 오디오, 그러니까 알렉도 됩니다. 알렉도 되고 플렉도 되는 그런 것을 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24비트에 192kHz를 기본으로 하지만 최대는 32비트에 768kHz의 처리가 가능한 덱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무게는 18kg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스탠드의 무게가 무려 15kg이나 됩니다. 전용 앱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모드라 그래서 스피커를 2개 놓고 스테레오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 멀티룸 모드라고 해서 다양한 방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다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가격인데요. 이 펄의 가격이 무려 485만 원. 네, 485만 원의 스피커 가격이고요. 이 스탠드 가격도 어마무시합니다. 15kg나 나가는 이 스탠드가 73만 원 정도 됩니다. 73만 원의 스피커 스탠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550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 스피커인데, 소리는 어떨까요? 그래요. 장점과 단점 이야기하면서 소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독특한 외형입니다. 그렇죠. 독특한 외형이죠. 저는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래서 이 그릴망을 갖다가 이렇게 탁 띄워보니까 더 그렇게 보여요. 약간 물론 뭐 아무튼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약간 좀 이 환구에 대한 그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뺐을 때가 조금 더 이쁘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유닛을 보호하려면 씌워놓는 게 좋겠죠.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 구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소리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소리의 회절이 발생을 했을 때 앞쪽으로 집중되게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출됨과 동시에 사방으로 퍼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구형으로 됐다는 그 모양 자체 때문에. 그래서 인클로저의 자체 반사에 의한 앞으로 쏠림 형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소리가 방사형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형이 거기만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5인치 드라이버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형을 따라서 만든 디자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피커에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일반적인 스피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소리가 이쪽으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커를 내줘서 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내주는 방식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뒤집어 놓고 이 모양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사방으로 방출되는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스피커, 특히 네트워크 오디오라든지 블루투스나 에어플레이를 쓰는 이런 스피커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곳으로 퍼지는 소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적합한 디자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물리적인 구조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스피커를 사용할 때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첫 번째 장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동축 드라이버입니다. 이거 빼놓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빼놓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동축 드라이버 형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카바세가 이 프랑스 회사입니다. 원래 6대째 그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제조를 하는 가정에서 카바세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조지 카바세라는 분이 원래 6대째 내려오는 그런 악기의 명장 가문의 사람인데 1950년도에 이제 이런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카바세가 좀 집중했던 것은 동축형 드라이버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타노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카바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동축형 드라이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1970년도인가에는 1990년도군요. 93년도에는 그 쿼드라, 그러니까 동축형 드라이버가 4개가 돼 있는 방식으로 소리를 쏴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 스피커를 만들었던 동축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렇게 생산을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축형으로 되어 있으면 소리가 방출되는 곳이 한 점, 원 포인트, 이거를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는데 이 원 포인트에서 소리가 다 방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디서 청음을 듣든지 간에 고음 드라이버와 저음 드라이버의 시차 또는 위치 차이에 의한 소리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다 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타노이가 사실은 그래서 유명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카바세도 이런 동축형을 쓰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각도에서 있든지 간에 사실 굉장히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드 드라이버와 하이 드라이버가 담당하는 중역에서부터 고역까지의 소리가 하나로 일치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런 류의 스피커들이 보통 목소리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목소리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무게입니다. 무게. 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얘만 해도 18kg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18kg면요. 여러분들 쌀 10kg짜리 쌀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kg 쌀 좀 들어보신 분들은 20kg 정도 들려면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 아시죠? 결혼한 친구들이나 아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좀 도와서 장을 보러 가면 10kg짜리 쌀푸대를 한번 들어보고 20kg짜리 쌀푸대 들어보시면 그 무게를 아실 겁니다. 얘가 그 20kg에 가까운 18kg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받침대가 무려 15kg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이런 무게를 갖고 있으면 좋은 건 무엇이냐? 잔진동이 없어요. 드라이버 유닛이 흔들릴 때 실제 자기 몸이 진동을 하면서 역파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이 싫기 때문에 많은 그 스피커 제조사들은 어떻게 하면 무게를 좀 무겁게 하거나 또는 인클로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역파장을 만들지 않게 잔진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잔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무게를 생각보다 높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겁게 만들어서 잔진동을 좀 흡수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진동에 의한 좀 소리를 망치는 현상, 흔히 디스톨션이라고 하는데 스피커 유닛에서 나오는 디스톨션뿐만 아니라 인클로저에서 나오는 잔진동도 없도록 해서 디스톨션, 그러니까 찌그러짐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점도 되지만 무게가 무거워서 잔진동이 없다는 거, 인클로저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앱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 카바세 앱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인터넷 라디오예요. 인터넷 라디오를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라디오가 여기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것도 다 되어 있어요. 한국의 주한미국 AFN도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인터넷 방송을 안 하는 지역도 있고 리스트만 돼 있고 지금 방송을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몇 개 들어가다 보면 방송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 서비싱을 하고 있는 방송국들이 있으면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즐겨 듣던 뭐 영국의 BBC라든지 이런 방송들 누르니까 바로 나오고요. 미국에서 있던 제가 종교 쪽에 있으니까 종교 관련돼 있는 채널들을 찾아서 들어보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앱상에서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앱을 통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듣는 맛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장되어 있는 음원만 듣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음원만 듣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가끔은 라디오처럼 걸어놓고 그래 내가 모르는 음악을 좀 듣고도 싶고, 특히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 난 잘 재즈는 깊게는 모르니까 다른 재즈 음악들이 뭐가 있지 하면 재즈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재즈 음악을 선택하면 24시간 동안에 재즈 음악이 쭉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특히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기술, 자동으로 룸을 보정하는 이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이 룸 모드를 찾아서 룸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특히 이렇게 고가의 제품 썼는데 이걸 넣고 내 방에서 틀면 이게 저음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 또는 이게 내가 있는 장소에서 저음이 충분할까? 물론 충분하지 않는 환경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최적이 커서, 너무나 최적이 큰 데도 있죠. 이 스피커가 내기에는 너무나 최적이 큰 아주 큰 방이나 뭐 홀 같은 데서 얘를 놓고선 저음을 충분하게 내겠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최적이 너무 커서 안 되는 밸런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적당한 사이즈의 룸이지만 작은 방도 있고 중간 방도 있고 큰 방도 있고 거실도 있잖아요. 얘는 거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거실에서의 저음 밸런스와 그리고 작은 방에서의 저음 밸런스는 다릅니다. 룸의 최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지금 이 자동 보정 기술을 사용을 해서 룸을 측정을 하고 저음의 양을 변화시켜주는 이 기술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저음을 들을 수 있고 부밍하거나 막 울려 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 제가 뽑은 소리는 엄청난 출력을 첫 번째로 뽑겠습니다. 정말 소리가 큽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얘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가 낼 수 있는 최대 소리 크기 대비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실 겁니다. 지금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얘가 소리가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여러분들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제부터 소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소리가 큰지 아시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정말 큽니다. 얘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118dB SPL로 나와 있어요. 네, 옆에서 들어보니까 118dB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틀게 되면 저음의 레벨 밸런스보다는 미드나 하이의 밸런스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서 전체적인 저역은 조금 틀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제 최대 출력에서 약 80% 정도까지 올리니까 밸런스가 아주 정확하게 잘 맞으면서 80%는 완벽하게 재생을 해내지만,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음이 조금 못 쫓아오고 미드 하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밸런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정말로 큰 대형 스피커, 프로용에서 쓰는 큰 대형 스피커도 이런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최대치까지 쓰는 거는 좀 권장하지 않지만 80%만 써도요, 제가 볼 땐 80% 정도만 써도 한 110dB 이상의 소리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요거를 갖고선 내 방에서 파티룸처럼 좀 즐기고 싶어, 다른 사람들과 좀 음악을 파티 온 것처럼 즐기고 싶어 했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극저역의 재생 능력입니다. 극저역의 재생 능력. 요거는 뒤에서 조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틀어드리겠지만, 그걸 들어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생겨있는 같은 나라에 비슷하게 생겨있는 제품 아시죠? 뭐 D로 시작하는 그 회사 걸 보게 되면 양쪽으로 드라이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눈으로도 조금 솔직히 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그 스피커 내는 저역과 극저역의 소리를 듣고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얘는 그 경쟁하고 있는 스피커보다 조금 더 최적이 커요. 조금 더 크기가 큽니다. 여기서 조금만 작게 만든 게 그 경쟁하는 회사 제품이에요. 얘는 최적이 조금 더 크고 드라이버도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극저역은 경쟁하고 있는 제품보다 더 잘 나와요. 더 정확하고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쟁하는 D사의 제품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더 그 속된 말로 빵빵한 저음이 나오는 애가 있어? 라고 한다면 네, 아주 잘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프랑스 회사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프랑스에서 프로 제품들도 에러쿠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넥소도 있고요. 넥소라든지 에러쿠스틱 같은 이 프랑스 회사들 프로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보게 되면 정말 제품을 잘 만들어요. 정말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그 DMB사하고 프랑스에 있는 에러쿠스틱사가 거의 이제 공연용 아주 초대형 스피커에서는 특히 라이너레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완전 탑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제품 중에서 에러쿠스틱 제품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한 사운드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드러운데 파워풀한 게 어떻게 가능하냐? 에러쿠스틱 스피커 사운드가 약간 그래요. 부드러운데 파워풀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제품이 프랑스 회사예요. 이 프랑스 회사의 그 에러쿠스틱도 튜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튜닝 프리셋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튜닝 프리셋을 불러내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리가 너무 잘 나옵니다. 경쟁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 D사 제품도 튜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야 얘네들이 밸런스는 정말 잘 맞추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카바세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야 얘네 튜닝 기술은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물론 이 카바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애나코이 챔버라고 무향실에서 테스트하고 측정하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측정을 여러 번 하고 많이 해서 최적의 튜닝 상태를 맞추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그냥 그 사진만 보더라도 알아요. 많은 회사들이 애나코이 챔버에서 그렇게 튜닝을 해서 세팅을 잡느냐? 그러지 않아요. 애나코이 챔버는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나중에 확인할 때 애나코이 챔버 가서 그냥 이렇게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가 보여주고 이 정도로 끝나지 그렇게 계속 애나코이 챔버 그러니까 무향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홈페이지상에 계속 보여주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카바세가 확실히 이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자존심이 강한 회사인 것을 그 홈페이지 상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실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톤 밸런스가 물론 약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제외하고 나서 정말 미드에서부터 하이까지의 정말 그 톤 밸런스 딱 들으면 와 얘네들은 좀 보통이 아닌 애들이다.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 뒷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어떠신가요? 소리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은 스피커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저음에 약간 놀랍니다. 와, 이게 이 정도의 저음을 만들어내? 라는 것을 정말 놀라실 수 있어요. 극저역의 소리가 카메라에는 지금 잘 안 담겼을 테지만
실제로 들으면 아주 인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냐? 이 사운드 자체를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로 만들었어요. 카바세가 난 솔직히 그래서 좀 약간 좀 너무 클래시컬하고 하이파이 중에서도 조금 너무 부드럽고 고음이 좀 강조된 그런 하이파이 스타일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솔직히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소리의 성향은 물론 두루두루 잘 어울리지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로 잡아놨습니다. 때로는 느낌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 프로용 제품 같은데? 특히 프로용 라이브 사운드에 쓰는 아까 얘기한 그 에러쿠스틱 같은 그런 사운드가 여기서 나오냐? 야, 이건 뭐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저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음에 대해서 또 제가 또 깜짝 놀란 부분, 저음이 그냥 딥 저음이 잘 나오고 풍성하게 잘 나오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음 제어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저음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애들이 저음을 내면 벙벙벙벙벙벙이에요. 그냥 뭔지 알죠? 그냥 벙벙벙 서브퍼 이 정도 사이즈 놓게 되면 그냥 봉봉봉봉봉봉봉 이런 저음 나오잖아요. 전혀 그런 저음이 아니에요. 물론 스탠드까지 해서 공중에 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 저음이 또 너무 강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스탠드 세팅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의 소리 청감으로 들으면 저음이 굉장히 타이트한 저음입니다. 헐렁헐렁하고 벙벙거리는 저음이 아니라 저음이 딱딱딱 컨트롤되는 저음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이 장소 여기가 청음실이어서 좀 컨트롤이 잘 되는 방이어서 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많은 스피커들 들어봤잖아요. 그런 많은 스피커들과 함께 비교를 해서 제 느낌을 얘기한다면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 저음이 나오는데 저음이 이렇게 컨트롤되는 애는 많지 않았어요. 실제 저희가 쓰는 프로 장비를 만지는 듯한 느낌의 저음 컨트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음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한 조였다면 스테레오 이미지를 들을 수 있고 한 조였다면 음장감, 음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노 형태로 되어 있는 하나의 스피커에서는 음상도 얘기할 수가 없고 스테레오 이미지, 스테이징, 그다음에 음상의 앞뒤 거리에 대한 이런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은 스테레오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그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아쉽게도 있습니다. 단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낫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양이 너무 눈알 같죠? 그래서 진주라는 표현은 되게 좋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아까 약간 이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는 디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이게 그 소리의 역학적으로도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물리적으로도 되게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소리에 쓸데없는 반사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만 단순한 디자인적인 면으로 본다면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공포증을 유발하는 그런 디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인간적으로 너무 무겁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무겁습니다. 저 생각보다 힘이 센 사람이고 덩치도 큽니다. 실제로 저를 본 사람들이 좀 덩치 크다 놀라는데 제가 이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들려고 하면 정말 잘 안 들릴 정도입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물론 위에 거만 따로 뛴다면 18kg, 밑에 게 15kg니까 합쳐서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거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놓게 됐을 때 조금 무게 때문에 깜짝 놀라실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벽에 거치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전문가가
그 일반 건식 벽체가 아닌 습식 벽체,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는데 걸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뭐 석고보드로 돼 있는 데다가 했다가는 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게요. 어떤 상황,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이 무게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두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점입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후면에 있는 저음 드라이버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아니요. 얘가 사실은 13인치 정도의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이게 롱스로우 방식이라고 해서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무려 3cm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cm, 30m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드라이버의 운동량이 많습니다. 유격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유격이 크게 만든 이유는 저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파장을 크게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앞뒤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음이 정말 강한 음악을 틀잖아요. 그럼 부딪혀요. 어디 부딪히느냐?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보호하는 그 이렇게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는 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은색 부분에 부딪혀요. 그래서 약간 드락드락드락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실제로 납니다. 그래서 너무 저음이 강한 음악을 좀 너무 강하게 틀면, 너무 저음이 많은 것을 너무 강하게 틀면 드라이버 유닛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좀 닿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좀 극한의 상황, 너무 힙합 음악으로 파티를 하겠다고 너무 소리를 크게 틀면 드라이버 유닛이 닿는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하면서 이거 닿네. 그래서 내가 볼륨을 좀 줄여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힙합으로, 그러니까 힙합과 같이 저음이 진짜 많은데 힙합으로 파티를 하기 위해서 얘를 드라이브를 80% 이상 90%까지 쫙 끌어올려서 막 음악을 틀었다고 한다면 어디선가 닿는 소리가 드락드락 닿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게도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너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톤 밸런스입니다. 물론 얘가 내부에 EQ가 있어요. EQ를 통해서 톤 밸런스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파이 모드라고 해서 플랫한 반응이 나오는 그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가 저희 같은 프로들이 플랫이라고 생각하는 플랫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 플랫은 저희 같은 프로들이 들을 때는 플랫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하이파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저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 좀 저음이 너무 많은데? 200Hz 이하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20Hz에서 200Hz 이하가 조금 빡시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칼리브레이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닝되어 있는 게 프로들의 기준의 플랫이에요. 스피커 튜닝에서 프로들 기준의 플랫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이파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좀 저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아까도 이 제품 자체가 하이파이 쪽으로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역사가 뭐 현악기를 만들던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저음의 타이트함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저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저음이, 그래서 이 타이트하고 반응이 좋은 이게 좀 너무 과하다 느끼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 단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무려 485만 원의 요 메인 유닛, 받침대가 무려 73만 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솔직히. 왜냐하면 요 가격이면 전 프로라는 입장이면 한쪽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 모니터들을 한다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정도의 디자인이나 편의성이나 뭐 이런 건 따라갈 수 없겠죠. 저희는 이걸 하고 뭐 다른 장비들이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 저같이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선택이 맞겠죠. 좀 편하고 디자인도 좋고 훨씬 더 풍성한 사운드, 그리고 사방으로 퍼지는 사운드를 만들면 훨씬 더 좋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격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그 하이파이 제품이라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에 가격은 거의 뭐 유의미한 게 되니까요. 무의미한 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느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제품이고 어느 분들한테는 나는 그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카바세를 접하면서 느꼈던 거 하이파이 제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소리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은 확실히 프랑스가 기술력이 있다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디오 쪽은. 그런데 이 카바세는 예상을 깨는 그런 소리였어요. 저는 클래식 쪽에 강한 스피커라 생각했지만 전혀 제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사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운드를 통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사실은 거의 모든 음악에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잡아놨다. 이런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그게 나오는 게 가능해? 이건 여러분 딱 듣는 순간에 딱 찾을 거예요. 서브우퍼 어디다 숨겨놨어. 이거 분명히 하실 겁니다. 딱 트는 순간에 분명히 서브우퍼를 어디다 숨겨놨는데 왜 이것만 나오지?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이거 하나만 갖고 아주 초저역에서부터 아주 초고역까지 골고루 들을 수 있고 소리가 잘 방사되면서 왜곡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스피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오늘 소개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비싼 스피커를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걸 빌려주시고 이거를 리뷰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리뷰를 통해서 저도 카바세를 다시 한번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구매에 좀 도움되는 그런 리뷰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